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27일 밤 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볼까요? 오늘이었습니다. 27일 여야 2차 추경, 오늘도 합의 도출 실패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말이 씨가 된다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국회의장이 토요일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돼버렸네요. 자, 쟁점. 여야는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정부가 마련한 원안, 그렇죠.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가자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가지 사안 놓고 오늘 협의를 벌였는데, 협의가 아예 안 된 건 아닙니다. 협의된 내용도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 쿠폰 관련 항목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합의가 됐어요. 지역사랑 상품권 뭐예요? 소비 쿠폰 뭔가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협의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게 뭐예요? 소상공인들 가장 원하는 거, 손실보전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일 28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의치 않으면 아이고야, 일요일 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9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항상 제가 저녁 때 정리해드리잖아요. 이 추경 진행사항은 왜 그렇다고 했죠? 그쵸, 밤에 회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 때. 그렇다고 밤 8시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8시까지 기다렸다고 말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8시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린 겁니다. 근데 역시나 실망을 하게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오늘도 합의가 결론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8시 본회의를 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누구와? 민주당과 합의했어요. 그래서 내일 좀 희망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자, 원내대표였죠.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 회의를 했거든요. 자,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이니까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가볼까요? 자,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언제요? 제가 계속 몇 주 전부터 얘기하고 있죠. 야, 29일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마무리 져야 돼요. 그죠?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돼요. 지금 거의 데드라인입니다. 여야는 그래서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정말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까지 자, 계속하기로 했다. 자, 토요일인 28일 저녁 아까 말씀드렸죠. 본회의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한 상태다. 그래서 내일 뭐 가능성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오늘 뭐 확실하다, 오늘 99%다, 막 오늘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의도 정보맨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오시는 거죠. 항상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팩트 아니면 전달 안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의장이 토요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결국엔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자, 추경전 처리 가능할까? 토요일에 처리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내일 본회의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6월 1일 이전까지는 합의가 안 될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또 다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소상공인 앞에 순수한지 이제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27일입니다. 지금은 밤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셔도 충분하세요.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앞으로 상세 설명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만 저랑 같이 계속 이어갑니다. 자, 향후 일정 가보겠습니다. 향후 일정 쭉 가볼까요?
자, 기존 정부 예상 스케줄은 원래는 26일에 본회의 의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4, 25, 26, 27 여야 간사 조율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변화가 뭐예요? 내일 또 예결위 전체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본회의 상정 그대로 이어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토요일날 다 진행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이거 오전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이거는 8시 잠정 합의된 대로 저녁 8시 해야 되겠죠. 예. 와, 토요일날도 안 되면 진짜 큰일 나죠. 진짜. 자, 27일 이제 상사에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27일 오늘도 합의 도출 실패했고요. 오늘 오전이었어요. 여야 3대3 원내 라인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부 장관도 같이 협의를 했어요. 같이 모여서 왜 경제부총리가 기재부가 안을 만들잖아요. 추경안. 국회에서 지금 바뀐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또 이거를 그 안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관이 바로 다이렉트로 참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만난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쟁점이 뭐냐 이거죠. 자, 국내임 아까 말씀드렸죠. 원안입니다. 민주당은 7가지 사안이에요. 협의된 내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상 상품권 소비 쿠폰 항목은 협의가 됐어요. 오케이, 이건 진행합니다. 이제 그래서 소비 쿠폰 발행하고요. 지역상 상품권 더 늘려요. 이거 합의가 됐어요. 남은 쟁점이 뭐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죠. 그 다음에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게 뭔 얘기야? 그랬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미세 매출 증가가 뭐냐면 우리 그 지원금 받으신 분들 아시죠?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몇 원 차이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은 업체보다 오히려 연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한마디로 요 금액대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1원 많다고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럼 1원이 적어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연소득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번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소득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참 힘든 게 어느 커트를 잘라 다 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기준으로 자르나 이 현상은 소득 역전 현상은 일어나거든요. 사실 소득 역전 현상은 그 옛날에 우리 그 전 국민에게 주는 거 있었죠. 전 국민이 아니라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기준으로 잘랐었잖아요. 그게 소득, 저소득층 뭐 이렇게 잘랐었는데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이 예전에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오히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연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공적 이전 소득이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현상을 보완을 대책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또 남은 쟁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다음에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이건 뭐예요? 특고 종사자 얘기고요. 소상공인 채무 조정안, 그죠? 요거는 이제 채무 조정안 금액 더 늘리자고 민주당이 얘기한 거죠. 자, 이런 쟁점입니다. 자, 이런 쟁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과연 내일 어떻게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할지 이제 내일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최종안에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 원래 오늘 그 국민의힘은요, 오늘 본회의 하려고 소집령을 내렸었죠. 근데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오늘 8시에 처리하려고, 저녁 때 처리하려고 소집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는 말을 한 거예요. 국회가 너무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국민의힘은 처리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죠. 일단 내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언제예요? 1월 29일에도 열릴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결렬되고 나서
자,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 나가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원내대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마음이 급한데 말이죠. 자, 소급 적용은 대선 때 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죠. 이건 팩트 맞죠. 대선 때 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입니다. 소급 적용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냐 이제 나중이냐 그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은 당연히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사안이고 여야가 법률을 각각 내놓았으며 초과세수 제한으로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으로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야당에서 주장할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 딜레이 되는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게 합의라는 게 항상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협의가 안 되는 얘기는 아니 손뼉도 박수 쳐야 손뼉이 나지.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국민의힘 자, 류 의원은 이게 간사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소급 적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죠? 법 개정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건 팩트입니다, 진짜. 팩트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안 했을까요? 법 개정을 도대체. 그렇게 지금 막 소상공인들을 원한다고 하고 있는 양 당이 아니 왜 법 개정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소급 적용 법이잖아요.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요. 아니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뭐 손실보전금 이런 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지원금이잖아요. 소급 적용은 법이잖아요. 법이 개정이 돼야죠.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법사항이 없어요. 소급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 향후 일정 보겠습니다. 애초 목표한 6일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 아이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물리적인 데드라인이 있고요. 물리적인 건 뭐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하려고도 할 수 없는 기준인 거죠. 도저히 시간상 물리적으로 만약에 타이밍 놓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데드라인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자,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더라도요. 문제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시트 작업, 그러니까 뭐야? 개수 조정 작업. 이게 뭔 뜻이냐면 국회에서 양당에서 합의를 보잖아요. 그죠? 추경안을 이제는 분명히 조정이 될 겁니다. 금액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될 겁니다. 금액은 좀 조정이 될 텐데 그럼 조정된 개서에서 조정된 금액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추경안을. 그러면 국회에서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이 개수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게 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진짜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사실 실무자가 가는 것보다 그냥 권한이 갖고 있는 사람, 총책임자가 가서 양당 합의에 참여해서,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무척 촉박하다. 지금 굉장히 촉박합니다. 제가 봐도. 자,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내일 오전에도 아침부터 아마 미팅 할 겁니다. 토요일 28일 저녁 본회의 잠정적인 합의를 했어요. 본회의 한번 개최하자. 그죠? 그래서 낮 시간에 일단 다 소위원회 그 다음에 전체 회의까지 다 하고 이제는 저녁에 밤 8시에 본회의 개최. 이때 땅땅땅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추경 전 처리 가능할까요? 내일 처리하면 가능하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말도 한다. 국회는 열려요. 국회의원들은 싫겠죠. 선거 앞두고. 뭐 지방선거,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고 지방선거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죠? 거기에 있는 지방 의원들이라든지 그거 얼마나 그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회의 하기 싫걸요. 오기가. 근데 정말 제가 되게 불안한 게, 진짜 불안한 게, 설마 국회 안 오진 않겠죠? 만약에 8시에 본회의 열립니다 했는데 안 와. 설마 그러진 않겠죠. 예. 아 진짜 정족수 미달이면은 진짜 역대 최고의 국회가 아마 될 겁니다. 설마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이게 설마가 살아남는다고? 아무튼간에 토요일에 8시에 본회의가 열리면은 다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실패한다면 양쪽 모두 책임론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확실치 않죠. 이것도 예? 다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야, 지방선거 앞두고 수월하게 가겠지. 근데 이게 수월하게 가질 않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의 마음을 애간장을 지금 태우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전 물어봅니다. 정치인들은 소상공인 앞에 순수한가요? 자,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이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추경 전에 지방선거 전에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그래서 추경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에, 그렇죠, 민주당이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강하게 밀고 나갔다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신에 하반기 국회의장당 선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또한 기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정 부분 양보하고요. 하반기에 국회의장당 선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요구할 가능성.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와, 진짜 소상공인 소급 적용 주장은요, 진짜 이거는 거래를 위한, 딜을 위한 장치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겠죠. 정치인들 소상공인 생각했던 건 다 뻥인 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면 예, 진짜 그러면 소상공인 놓고 줄다리기 한 겁니다. 진짜 아니겠죠? 아니길 빕니다. 진짜. 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6월 1일이면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애간장이 타는데, 설마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소상공인 놓고 딜을 했다? 야, 이거는 진짜 욕먹을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뭐 확실치 않으니까 뭐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치인들은 소상공인 앞에서, 뭐 제가 민주당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얘기한 게 아니라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놓고선 서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죠? 서로 완력 싸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 있고 난 다음에 추경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정부 안에서 줄다리기 싸움 할 거라고요. 서로 권력 싸움. 그러면 소상공인은 중간에 껴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소급적으로 하는 거 좋죠, 당연히. 근데 이런 꼴이 나니까 추경안 나오면 그냥 무조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서로 권력 싸움 하니까. 그래서 빨리 추경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소상공인이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정치인들은 소상공인 앞에서 그럼 과연 순수하냐 이거죠. 지켜보면 알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좀 안 돼서 정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고,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좀 이렇게 무슨 뭐 27일에 뭐 99% 뭐 확실하다, 추경안 처리된다, 됐다, 이런 소문에 안 휩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문에 많이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그로도 끌려고도 하고, 정말로 뭐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정해진 거 없는데 마치 정해졌다고 얘기하면은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굴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급 적용과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 소상공인 분들이 결국에는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할 때도 줍니다. 아, 오늘 무조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국회의장이 토요일까지 가능성 열어둔대더라. 야, 그럼 이거 토요일도 줄 수 있겠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토요일날 지금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진짜 29일날 정말 막날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제는 소상공인들 급하시고 힘드실 텐데 저는 좀 희망해 보는 게 그래도 지방선거 있기 전에 6월 1일 이전에 한마디로 내일과 내일 모레 안에는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일 처리가 되잖아요. 28일날 처리되면 기재부에서 또 개수 조정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30일날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주말 반납하고 일해야 되겠죠. 기재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되겠죠. 일을 하면 하고 30일도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내일 오후 8시만 한다 그러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는 나와줬으면 늦어도 31일은 해줬으면 나와줬으면 신속지급이죠. 신속지급 됐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좀 그만 우리 소상공인 마음을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오늘 처리가 안 돼서 우리 소상공인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우리 그 지원금 얘기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또한 구독 안 하신 분들 모두 다 말씀드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잖아요. 우리가 괜히 정치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노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나올 겁니다. 나와요. 나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저번처럼 막 열냈을 거예요. 그때 막 차등 지급한다, 금액 줄어든다고 했을 때 제가 엄청 열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렇게 열낼 거예요. 근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손해야.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오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우리 여정 가족님,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인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들만 이제 남아 계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뭐 중요한 얘기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얘기 나가주셔도 됩니다. 뭐 듣고 서로 인사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또 인사드리려고요. 오늘 27일 밤입니다. 9시.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도 남아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별표 치는 거 있죠. 이렇게 별표 5개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가리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별표를 치거든요. 습관이 돼갖고. 근데 별표 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있었죠. 서울시 추경에 그 재기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업자들 지원해주는 거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착순이라고 별표 5개를 쳐줬거든요. 아니 이거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원자 수는 많을 텐데. 그래서 예전 한번 제가 올린 거 보세요. 서울시 추경 폐업자들 지원하는 거. 그때 제가 폐업자 지원하는 거는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한테 주는 100만 원은 그거는 이제 선착순이 아니라고 걔네가 수정을 해놨는데 그 폐업자 지원은 선착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별표 5개. 이거 선착순이에요. 예산 소진시 끝입니다. 이거 빨리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분명히 지원자는 엄청 많을 거고. 그래서 별표 5개를 쳐들었는데 오늘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저한테 댓글을 주시는데 뭐라더라? 30분 안에 끝났다고 그랬나요? 아닌가? 2시간인가? 아무튼 시작을 딱 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끝나버렸대요. 예산 소진. 그래서 저한테 막 지금 댓글로 막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댓글 5개 쳐드리고 별표 5개 쳐드리고 당장 하세요. 날짜 되면 잊지 마시고 당장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놓치신 거야. 금액이 300이었던 거야. 이거 금액 크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치는 거 있죠. 요거는요 캡처를 뜨시던 아니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던 항상 적어 놓으세요. 별표 치는 거는. 예, 아시겠죠? 괜히 제가 이게 별표 쳐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추경안이 진행이 되죠?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단계가 뭐야? 기재부에서 상세공문 기재부에서 안을 낼 거야. 추경안이 나올 거예요. 2차 추경안 나와서 추경안 전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추경안이 나왔죠? 그럼 어디야? 중기부가 상세공문 낸다면 상세공문 뭐에 대한 상세공문? 그쵸? 손실 보전금에 대한 600 플러스 알파짜리 600 플러스 알파 금액 이거의 상세 공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순서가.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거 내가 별표 칠 거라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미리 별표 치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랑 맞춰보세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좀 더 지울게요. 지워져라. 예.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그거 좀 말씀 좀 제가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친 거 내가 뭐 별표 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별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중요하니까 별표 쳐드린 거라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젠 계획대로 좀 내일 추경안이 처리가 되고 기재부에서 추경안 나오고 중기부에서 상세공문 나오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폐업자 기준일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미 폐업하신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지대이신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특고가 아니라 참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어느 분께서 참 제가 특고 얘기 안 한다고, 예? 제가 특고 얘기 안 한다고 뭐 저기 이분은 특고를 정보를 더 이상 안 주니까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특고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공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제 300을 올린다 그건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밖에 팩트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뭘 정해줘야 말씀드리죠. 저는 어그로를 안 끌잖아요. 특고 갖고 얘기할 게 없어요. 진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이후에 뭔가 변한 게 있어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막 가능성 있는 얘기 뭐 정해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300 나온답니다. 정해졌어요. 민주당이 뭐 준답니다. 아니 민주당이 가안이지 그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어그로 끕니까? 절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저는 할 게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갖고 그거 보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이게 아직도 나의 진정성이 많이 부족하구나. 예. 내 진정성이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건 그분이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더 제가 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으면 이런 오해를 안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고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팩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정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정해졌다고 저 어그로 끌기가 너무 싫어요. 왜? 더 헷갈리시잖아요. 희망 고문 되잖아요. 팩트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고 종사자 이제는 정해지고요. 추경안 나오면 나올 거야. 아니 또 그 안 공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지면 현재는 100이에요. 이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민주당 300 이건 민주당 의견일 뿐이에요. 아닐 뿐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뭐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진짜. 예, 진짜 안 보셔도 되니까 좀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저도 반성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자 아무튼 그
이젠 상세 공문이 나와요. 그렇죠? 상세 공문 나오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잠깐 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은 대학 강의가 있어갖고 하루 종일 목만 써요 또. 그래갖고 오후에는 또 컨설팅이 있어갖고 이 말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많이 갈라져갖고요. 자, 아무튼간에 우리 여정가족님, 우리 구독자님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왜 이렇게 길어졌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저는 이게 소통이라서 이게 소통이 중요한 얘기는 다 해드렸으니까, 그죠? 처음에 요약 설명해드리고 상세하게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시는 거고 여정 가족님들을 보시는 거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 믿고 저는 가는 거죠. 사실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지금 10시가 넘어갔네요. 10시 넘어갔고요. 지금 이 10시라는 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호흡을 하고 저도 지금 막 덥습니다. 예, 땀도 흘리고 여러분도 지금 땀 흘리고 계시죠. 자, 마감하시는 분들 마감 잘 하시고요. 또한 이미 퇴근해서 집에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젠 주무시려고 딱 잠자리에 드신 분들 또 행복한 꿈, 아름다운 꿈, 좋은 꿈 꾸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끝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새벽에 일 끝나신 분들도 차 조심하시고 잘 귀가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또 눈 떠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래 오늘이구나, 오늘 8시 한번 기대해보자. 8시까지 아마 추경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좋은 일이 있겠지, 드디어 추경안이 통과가 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 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600만원 플러스 알파,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오늘 하루 일어납니다. 꼭 600만원 플러스 알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행복들, 뭐 가족의 미소들, 가족의 평화, 그죠? 그런 행복들이 여러분께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정 가족이고 여정 패밀리니까 서로 응원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은 국민이고 같은 소상공인이고 같은 나라에 있는 같은 민족이니까 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줘야죠. 뭐 누굴 위해 줍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